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해서 웹 데이터 크롤링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이제 장고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웹 환경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그 뒤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첫 시간이고 해서 웹 환경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그 웹 환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우선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HTTP고요. 그 HTTP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통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웹 환경의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웹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합니다. 보통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구분을 합니다. 프론트엔드는 그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보는 페이지죠. 그래서 보통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들, 그 서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특정한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 백엔드에 있는 서버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사용자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해서 웹 서버에서 이렇게 사용자에게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던져준 정보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오게 되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눠진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이트 원큐.kr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Q&A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공자분들은 개념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그냥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 뭐 어려운 말인데 아키텍처, 사실은 그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쓰는 그 스마트폰 또는 그 데스크탑, 랩탑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되고요. 이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어떤 작업을 저희가 컴퓨터에서 다 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죠. 대부분의 작업들이 웹 환경, 리모트에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 리모트에서 하는 작업들은 대부분이 서버에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같이 방송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나 이런 스마트폰들이 구글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그에 맞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 그래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아주 많은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여러분들이 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URL, 뭐 google.com 아니면은 naver.com 이라는 그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지만, 그 주소는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서 접속하게 됩니다. 그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이제 보시면은 EX,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192.168.0.1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공유기 설정하실 때 보면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된 어떤 주소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이런 땡땡 해서 8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얘는 포트가 되게 되는데, 그 80 포트는 웹서버 포트가 되겠고, 대부분이 쓰지를 않죠. 근데 내부적으로 이 80 포트를 적지 않아도 대부분 그 80이 들어가서 이 정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와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IP 주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물리적인 어떤 서버의 주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포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서버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버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위해서 필요한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서버로 접속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특정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들은 그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들입니다. 사실 이 서버라는 녀석들이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한 일반 PC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이 서버가 특별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접속한다든지 어떤 보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서버에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 때문에 조금 비싸고 성능이 더 좋은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는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DNS 서버, FTP, 뭐 SSH 서버 이런 것들,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서버들은 각각의 어떤 규정된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80 포트를 쓰고 FTP는 21번 포트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서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그 저희는 보면은 그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웹 서버라는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웹 서버를 구성을 해 놓으면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HTML 코드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분들이 그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웹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를 간략하게 봤고요. 이 HTTP라는 것은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약속이다라고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이 서버에 어떤 요청을 보내겠죠.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다 언어가 다 다르죠. 한글, 영어, 일본어 이렇게 안녕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서버로 서버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거죠. 너무 많은 언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서버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을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죠. 그건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을 통일을 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고요. 이 프로토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규정된 약속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표준, 흔히 얘기하는 표준을 지킨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저희 나라가 사실 잘 못하는 게 그 표준이죠. 괜히 저희 나라 단독 표준 만들고 하다가 조금 여러 개 실패한 경험이 있죠. 저희 나라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이 표준을 지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HTTP는 어떤 그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이 대화하기 위한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서버와 이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죠, 보통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주소를 통해서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리스폰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과 post가 있습니다.
get은 보시면은 밑에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해놨는데 저희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거 쓰시면은 많이 보시죠. 이런 URL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앞쪽까지 이 PHP까지는 그 어떤 경로에 대한 주소고요. 뒤쪽에 있는 정보들은 변수들입니다. 이 변수의 그 bo 언더바 테이블은 use 그리고 wr 언더바 id는 828912 이런 게 변수들의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주소와 함께 서버로 리퀘스트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get에 대한 리퀘스트는 얘가 되겠죠. 이 주소가 되겠고 리스판스는 뭐냐면은 얘를 딱 눌려보시면은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게 되죠. 이게 바로 리스판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스트가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은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보기 옵션이 있죠. 여러분들이 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어떤 주소와 똑같이 이런 변수들의 데이터가 담겨져서 서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get과 post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리퀘스트의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get은 크게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URL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post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으로부터 서버에 어떤 정보를 수정을 한다거나 입력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할 때 포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디자인 처음에 이 get과 post라는 프로토콜을 만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분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et은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 post는 정보를 수정하고 입력하는 역할이 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get으로 많이 하죠. 정보를 가져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쓸 때는 이 post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get 그 주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할 때는 이 get 주소를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하면은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제로보드 주소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동일합니다. 뭐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 뭐 게시판 이름, 그 다음에 그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의 ID, 그러니까 그 게시물의 정보죠. ID를 통해서 특정한 게시물에 이렇게 딱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때 이제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나는 예를 들어서 클량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모두의 공원에 있는 어떤 몇 번 게시글을 보고 싶다 라고 서버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는 그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을 주게 됩니다. 방금 제가 아까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 사이트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죠. 그 넘겨주는 데이터는 다른 게 아니고 HTML 코드와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미지, 기타 등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싹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 사실 웹이라는 것은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라는 단어를 프로그래밍 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프로그램이 조금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웹 환경을 개발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곳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보는 곳,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웹에서 선택을 한다든가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론트엔드의 개발 툴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HTML 예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버로부터 어떤 요청이 오면은 서버는 다음과 같은 이 HTML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제목이 뭐고 이 내용은 무엇이 있다라는 이런 HTML 구조적인 HTML 태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받는 거죠. HTML 파일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타이틀이 뭐고 그리고 내용이 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CSS는 뭐냐면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HTML 파일은 단순히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 이 데이터를 이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 h1이라는 태그가 있죠. HTML 태그에서 h1 흔히 제목을 표시할 때 h1 쓰죠. 제목을 나타낼 때는 글자색은 흰색, 백그라운드는 오렌지색을 이용해서 이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body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에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달라. 뭐 폰트는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HTML 파일과 CSS 파일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와 디자인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수행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동작, 액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웹 환경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웹 환경이 변화하는 이런 것들, 어떤 팝업 창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제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을 사용하는데 브라우저를 크롬 뭐 다들 비슷합니다. 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셔도 그렇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인스펙트 엘리먼트를 클릭하시면은 이 HTML 파일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HTML 파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헤더에 보시면은 여러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링크가 바로 CSS를 링크를 하는 이 site.css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site.css 파일이 이 홈페이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CSS 파일입니다. 제가 얘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은 디자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 여러분들도 똑같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웹 브라우저, 아까 웹 서버에서 이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받아서 웹 브라우저는 CSS 파일과 결합이 돼서 이런 디자인이 추가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 보기 옵션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되면서
이 창이 뜨죠. 이런 액션들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렸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사실 이 보기 옵션이라는 이 페이지는 동일하게 그 HTML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보기 옵션이라는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얘가 표시가 안 되고, 이 보기 옵션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표시가 되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객체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내가 여기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되겠습니다. HTML 코드 안에 이런 on클릭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을 하다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라는 것은 이 데모라고 하는 어떤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작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금 개발을 꺼려 했습니다. 이제 크롤링 과정은 오늘은 안 하고요. 제가 그 다음 번 제가 강의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 웹 구성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보시면은 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등한시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백엔드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백엔드 개발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프론트엔드 개발은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발도 조금 귀찮은 작업들이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향이 어떠냐면은 이 프론트엔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웹 환경을 쓰실 때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어떤 사이트 값을 자주 들어가시는지 보면은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용자 편의성은 사실 이 프론트엔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 이미지라든지.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개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게 큰 대세가 됐고요. 그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 개발 조금 코드도 해보고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사실 막 하다 보면 막 욕 나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하다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최근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백엔드 서버 쪽 개발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드.js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노드.js나 다른 기타 앵귤러.j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고 백엔드 개발까지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핫하고요. 그리고 그 HTML도 그 이전에는 멀티미디어나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수요가 많아져서 HTML5가 나오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능들이 이전에는 HTML에서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HTML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플래시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HTML5가 나오면서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 CSS도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CSS 스타일이.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냥 그 CSS 파일이 하나가 아니고 요즘에는 그 CSS 파일들을 프로그래밍처럼 이렇게 부분 만들고 통합을 할 때 어떤 컴파일러 툴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하나로 딱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이 굉장히 지금 요즘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제 사이트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디자인이 좀 엉성하고 조금 뭔가 뭐 좀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그 사실 그 서버 쪽 코드 작성하는 것만큼 그 프론트엔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뭐 이미지 하나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